들어가기 전부터 핸드폰 게임에 이제 거의 중독 수준으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지켜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게임 외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치트키들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이 게임이 올이 아니고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교육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쓰이면 너무너무 유용한 메타버스 체계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이게 그렇죠. 게임으로 간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핸드폰에 눈이 이렇게 쏠려가지고 막 삶이 안 되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얘기하신 그 부분을 저는 컴퓨터 교육 전공자니까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잘 활용하게 할까 또는 컴퓨팅 파워를 문제제기를 적용하게 할까 이게 이제 제 관심거리인데 그러면 어쨌든 전문가잖아요. 컴퓨터 교육 전문가니까 제 아이는 그러면 디지털 세계에서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방법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아이가 이제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 친구가 자라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책에 조금 써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약속을 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3년 주기나 5년 주기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바꿔야 돼요. 컴퓨터를. 그럼 그 바꿀 때 아이들하고 약속하는 거죠. 제 아들은 당당하게 자기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게임해야 되니까. 예, 게임해야 되니까. 이 사양으로 안 돌아간다. 안 들어간다. 좋아. 그러면 너가 그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단순히 게임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또 어디에 사용할 건데?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포토샵으로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들고 할 때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좋으면 잘 만들 수 있다. 빨리 만들 수 있다. 좋아. 그러면 그런 생산적인 목적도 있고 또 여가를 즐기는 목적도 있으니까 사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단순히 소비적인 도구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거죠. 게임은 일주일에 몇 회, 몇 시간 이내로 한다. 물론 잘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장치를 쓴 게 뭐냐면 PC를 아이들 방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남자아이는 저는 강력하게 그 방에 들이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컴퓨터랑 아들 컴퓨터 거실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픈하고 너도 오픈해. 물론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어떤 사이트를 갔는지 대충은 짐작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거실이라는 가족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도 주의를 하게 되고 자기도 아빠랑 엄마랑 약속한 걸 지켜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고 스스로 그런 자율성 그런 조절할 수 있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싸움은 끝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에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 가서는 더 이상 제가 터치 안 하거든요. 대학 간 다음에 이제 방으로 들여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근데 그때까지 끊임없는 싸움이라면 싸움 또는 아이들하고의 훈련, 습관 들이기를 하게 되면 과몰입이나 중독으로 쉽게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했었던 방법은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아들 보면서 물론 속 터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아들이 어떤 자율성이나 책임감이 생겼으면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미 막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핸드폰 게임에 이제 거의 중독 수준으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지켜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환경이 워낙 맞습니다.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벌어진 경우에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 방법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책에도 좀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세상에 아이들한테 게임보다 재밌는 걸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게임보다 재밌는 건 세상에 많진 않지만 게임만큼 재밌는 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소위 말해서 아이들 용어로 치트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무조건 통하는 거.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분야마다 다 좋아하는 게 적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요. 때로는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순간들에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 그만큼 좋은 것들을 찾아서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
계속 지켜보고. 근데 몰입에 빠지는 경우는요, 부모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밥도 안 먹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게임 외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치트키들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아이들이 그쪽으로만 가지 않도록 이 게임이 올이 아니고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내가 살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게임이 하나야. 요 시간에 혼자 있을 때나 뭐 이렇게 내가 시간이 남을 때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걸 하자 그러면 이걸 선택할 수도 있어 라는 선택지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그쪽으로 몰입하거나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되어 있더라도 이걸 시선 돌리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게임에 빠져있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거 많이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전환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계속 관찰하고 얘가 뭘 좋아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고 하는 것도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역할 중에 하나가 좋은 부모 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려면 어쨌든 부모들이 예전 세대는 낳으면 뭐 자기네들끼리 잘하는 거야. 뭐 그 정도 했으면 뭐 학교 보내고 뭐 우리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면 나머지 알아서 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윗세대 분들이 정말 산업화 경제화 이루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지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시대는 이제 그만큼 부모님들이 여가가 생기셨으면 그 여가를 딴 데 쓰지 마시고 물론 자기를 위한 여가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이제는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동의합니다. 그 책에 쓰셨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자녀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겪었던 사례고요. 어차피 이 세상 자체가 한정된 자원으로 지구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경쟁이란 건 필연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형태건 인간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산다면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앞설 수도 있지만 뒤처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뒤처져서 쓰러져서 나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것도 내 삶의 일부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실패를 했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그런 실패나 실수를 하지 않을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책에서는 이제 회복 탄력성과 연결지어서 실패를 했을 때 자기 마음을 다시 다독이고 다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기르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했던 거죠. 실제로 제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뭐 초등학교 때는 파티셰가 되겠다고 했다가 아이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야, 너 지난번에 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너 그때도 안 했잖아. 그럼 이번도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이제 다그치는 모습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다가 뭐 바이올린을 넘어갔다가 지금 결국은 음악을 하거든요. 네. 음악 이제 진로를 결정을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은 이렇게 막 속이 썩어서 막 문드러지지만 참아주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너가 원해서 하는 거면 아빠 엄마가 한번 그러면 믿고 기다려 줄게.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이런 이유로 그만뒀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이유로는 좀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이제 아이도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쓰러지거나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그리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100명이면 저는 100가지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는데 꼭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주지 못할 뿐이지 찾으면 또 그만큼의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또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 찾아주느냐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지잖아요. 근데 지는 거에 대해서 얘가 너무 슬퍼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조언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심리학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아동 심리학적인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했었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게 빈도가 횟수가 많을 수는 있으나 이제 아이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하면 또 이기는 사람하고 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졌을 때 너가 그 감정을 다스리고
또 다음 게임에 또 이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하는 마인드를 길러야 돼라는 것들을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수그러들긴 하더라고요. 내 감정이 지금은 막 분하고 막 억울하고 그렇지만 이걸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겨뤄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라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깨닫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냥 꾸준히 넓은 마음으로 예. 그럴 수 있다라고 꾸준히 얘기해주면 언젠가는 나아지겠네요. 네.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존중해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 써놓고 나도 다시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다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다시 다짐해요.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